저는 쿠버네티스라는 걸 이제 조사를 했고요. 쿠버네티스란 무엇인가? 위키에 있는 걸 제가 긁어 왔는데, 쿠버네티스는 디플로이 자동화, 스케일링,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으로서 원래 구글에 의해 설계되었고 원래 리눅스 재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여러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배치, 스케일링,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도커를 포함하여 일련의 컨테이너 도구들과 함께 동작을 합니다. 이 다른 말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과 이미지들, 네트워크, 자원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관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오픈소스고요. 원래 리눅스에서 쓰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어디서 보니까 리눅스에서는 거의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컨테이너 안에 노드 같은 것들을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크게는 마스터와 노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스터는 쿠버네티스의 설정 환경을 저장하고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드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쿠베 API 서버, 쿠베 스케줄러, etcd, 이게 이제 쿠버 마스터 쪽에 있는 기능들이고요. 쿠버 API 서버는 모든 명령과 통신을 API를 통해서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서버가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모든 기능을 이제 REST API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명령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tcd는 클러스터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서버로 etcd라는 이제 분산형 키밸류 스토어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베 스케줄러는 POD, 서비스 등 각 리소스들을 적절한 로드에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각각의 POD 서비스들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이를 각 노드에 배포하는 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노드별로는 이제 쿠베 명칭이 제가 저거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쿠베렛, 쿠베 프록시, C 어드바이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쿠베렛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 배포되는 에이전트로 마스터의 API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노드가 수행해야 할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반대로 노드의 상태 등을 이제 마스터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쿠베 프록시는 노드로 들어오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적절한 컨테이너로 라우팅하고 로드 밸런싱 등 노드로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프록시하고 노드와 마스터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C 어드바이저는 각 노드에서 기동되는 모니터링 에이전트로 노드 내에서 가동되는 컨테이너들의 상태와 성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스터 서버의 API로 전달합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기에는 좀 여기 3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설정에서 가이드에서 보니까 최소 이제 마스터 하나와 노드 3개 이상을 좀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점점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마스터와 노드 구조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쪽에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클러스터 안에 마스터가 중심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노드들이 점점 붙게 됩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드를 이루는 좀 중요한 하나가 이 POD라고 합니다. POD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와 볼륨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이제 도커의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도커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테이너 기술들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4가지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가지 오브젝트가 좀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제 POD, 포드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로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포드 내의 컨테이너는 IP와 포트, 볼륨 등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오브젝트가 있는데, 볼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타트에 상관없이 파일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스토리지입니다. 볼륨의 종류는 이 사이트에 나와 있긴 한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링크만 걸어놨고요. 뭐 외장 하드처럼 써있는 뭐 그런 하드들, 아니면 뭐 클러스터에 있는 하드들, 뭐 별의별 거를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드 하나의 구성은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가 이제 도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도커 이미지 안에 뭐 HTTPD나 X엔진, 아니면 뭐 톰캣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성이 되고 삭제될 때까지 개인 이 포드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영구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쓸 때는 이 볼륨을 이용을 하고요. 이 볼륨은 컨테이너 간에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와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포드를 하나의 IP와 포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벨과 라벨 셀렉터로 어떤 포드를 서비스로 묶을 것인지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내 논리적인 분리 단위입니다. 사용자별로 네임스페이스별 접근 권한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고, 네임스페이스별로 리소스를 할당하는 기능도 있고, 네임스페이스별로 리소스를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밑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림이고요. 서비스 하나가 포드 여러 개들을 이제 관리를 갖고 있고 서비스하고, 그거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묶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하고요. 이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천 개의 뭐 CPU나 뭐 여기 보면 200기가, 400기가 메모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할당을 하고 이 네임스페이스가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쿠버네티스 홈페이지 가면은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면 그냥 간단히 클릭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이 로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미니 쿠베라는 걸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깔아봤고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플러그인을 깔아야 나온다고 하는데 미니쿠베는 기본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에는 이제 POD가 있는데, 이 POD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 구성 정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JSON 유형이랑 YML 방식. 여기서 이제 JSON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브젝트의 유형을 정의하고, API 버전은 이제 버전 정의,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POD의 데이터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펙으로 사용하는 볼륨들이랑 컨테이너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올라가는데, 이미지로 이렇게 도커 이미지가 이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라벨인데, 라벨 셀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jQuery 셀렉터처럼 뭐 어떻게 아이디나 뭐 이런 걸 지정을 하고, 셀렉터로 이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으로 헬로 미니 쿠베라는 걸 지정이 되어 있고요. POD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네임스페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먼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리플리카 셋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 있고, 지정된 숫자대로 포드를 기동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셀렉터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관리하고 포드를 가지고 오는데 사용하는 셀렉터가 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퀄리티 기반 셀렉터를 이용하는 데 반해 리플리카 셋은 셋 기반의 셀렉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렇게 셀렉터와 리플리카 개수, 코드 템플릿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만들 때 코드에 대한 정보, 도커 이미지나 코드, 라벨 등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에 대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되고요. 이게 포드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밑에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먼트인데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와 리플리카 셋의 좀 더 상위 추상화 개념이라고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리플리카 셋이나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추상화된 디플로이먼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코드 배포를 위해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롤백을 위한 기존 버전의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이미지고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 뭐 업그레이드나 뭐 교체 같은 걸로 인해서 다른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이제 교체가 될 때 뭐 무중단식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셋입니다. 데몬셋은 POD가 각각의 노드에서 하나씩만 돌게 하는 형태로 POD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입니다. 데몬셋은 특정 노드에서만 POD를 배포할 수 있도록 코드의 노드 셀렉터를 이용하여 이용해서 라벨을 이용하여 특정 노드에만 선택할 수 있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몬셋이 지정이 안 되면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각각 노드에게 거의 랜덤식으로 이제 배포가 된다고 하고요. 그걸 이제 균등하게 관리를 하거나 어느 특정 노드에서만 돌게 하는 식으로도 이제 배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떼어 있지 않고 잡이나 크론 잡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 같은 경우에는 배치나 이제 한번 실행되고 끝나는 형태의 작업을 지원하는 컨트롤러이고, 컨테이너 내에서 잡을 수행하기 위한 커맨드를 같이 입력을 하고, 커맨드의 실행 결과에 따라서 잡이 실패한지 성공한지를 판단합니다. 장애 시 재시작을 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크론 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잡 컨트롤러에 의해 작업을 실행해주는 컨트롤러입니다. 유닉스 크론 명령어처럼 시간에 따른 실행 조건을 정의하고 잡 컨트롤러를 실행하며 정의된 POD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은 이게 미니쿠베 대시보드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 좀 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드가 이제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추가하고 뭐 테스트로 잡도 막 추가해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리플리카 셋을 여기서 썼는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아니라 리플리카 셋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정도 다 이런 식으로 XML, JSON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띄웠는지 이런 식으로 리플리카가 이제 두 개.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두 개로 늘렸고요. 그리고 어떤 게 런을 하는지는 뭐 이런 걸 식으로 라벨 셀렉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치 라벨이고,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POD를 띄우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가면은 이렇게 스펙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인프레를 쓰고, 포트를 어떤 걸 쓰고, 프로토콜이 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예. 웹에서 가능한 거예요? 클러스터를 구성. 이거는 지금 미니 쿠베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물고 와서 이제 올라가는 거라 지금 단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저 찾아보니까 구글에서도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설치 블로그로 좀 보니까 거기서는 각 서버별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 마스터에서 설정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서비스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잡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봤는데 파이 구하는 잡인가요? 어떤 거? 저거 잡이 안에 들어가니까 3.14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파이 계산하는 잡인가 해가지고. 아, 저 이거 블로그 보다가 좀 읽고 왔는데 네. 여기 보면은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런 커맨드를 지정을 하고 이 커맨드가 이제 실제 실행이 되고 네. 이 커맨드의 결과에 따라서 이 잡이 성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저 프린트 b파이라는 게 이제 느낌으로는 b파이의 2000 자리까지를 구해라 뭐 이런 거 같긴 하네요. 느낌. 명령을 그냥 긁어온 거라 네.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모르고 예.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지금 이게 미니 쿠베라고 하셨나요? 예. 네, 미니 쿠베라는 거는 이 UI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요 UI 요 웹은 어떤 기능인 건지? 아, 요건 이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라고 하고요. 이 쿠버네티스 정보를 원래 다 이렇게 커맨드로 쳐야 되는데 네. 이걸 하기 힘드니까 화면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몇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었습니다. 미니 쿠베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대시보드고. 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은 여기 미니 쿠베 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니 쿱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는데 쿠버네티스 뭐 1점 몇, 1.10 버전을 사용을 하고 VM을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명령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로컬 설치랑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저 쿠버네티스 아까 전에 요 클러스터링 그 다이어그램에서 마스터랑 이제 슬레이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터는 말 그대로 이 쿠버네티스 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 실행 주체가 마스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마스터가 주체가 되고 네. 각 노드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포테인으로 올리고 띄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럼 마스터는 말 그대로 그 오케스트레이션만 하는 역할이고 뭐 얘가 실제 뭐 트래픽을 받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쿠버네티스 마스터라는 건 결국은 이 쿠버네티스 이 클러스터를 그냥 관장하는 거죠. 그 트래픽 받는 거는 여기 네. 쿠버 컨트롤러가 있는데 네. 얘가 이제 받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노드에 설치가 되고 네. 어느 노드에 컨테이너가 뭐 띄우고 이런 거는 이제 쿠베 스케줄러가 관리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집이 되게 많이 고도화가 엄청 된 느낌이에요. 뭔가 이 안에서의 기능들이 진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자세하게 보면은 그 로드 밸런싱에 대한 설정도 되게 많고 서비스 이제 지원에 대한 설정도 되게 많은데 네, 그것까지는 보다가 어려서 네 맞아요. 발표를 네. 못했고 저도 인트로덕션 정도의 레벨로 생각했지 이거를 하다 보면 진짜 끝이 없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그 유명 구글러가 그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거 그 간단히 이렇게 막 얘기만 봐도 되게 심오한 영역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네, 파고들면. 네, 진짜 몇만 대 정도 되는 서버를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나눠가지고 어떻게